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시험 기간에는 왠지 더 놀고 싶고 이 버튼은 절대 누르지 마시오 라고 써져 있다면 왠지 더 눌러보고 싶고, 이렇게 뭔가 반대로 하고 싶은 이 청개구리 심리, 누구나 아실 텐데요. 그렇다면 먹지 말라고 하면 혹시 더 먹고 싶어지는 건 아닐까?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우리 이제까지의 다이어트 전략도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할 텐데요. 과연 어떨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TV에서 손현재 씨가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요. 거기를 보니까 굉장히 음식량을 좀 적게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서 왜 그렇게 적게 먹냐고 하니까 손현재 씨가 딱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새는 먹지 말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셨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누가 계속 옆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 오히려 더 먹고 싶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먹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더라, 이런 얘기입니다. 이런 청개구리 심리를 전문 용어가 있어요. 전문 용어로 리액턴스 이펙트라고 합니다. 사실 이런 청개구리 현상이 존재하는 거는 누구나 익히 겪어서 다 알고 있는 거지만, 이걸 이제 학문으로 정립해서 딱 그렇다고 정확하게 한 거는 1966년도에 미국의 심리학자 샤론 브렘이 최초입니다. 샤론 브렘이 실험을 했던 게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. 장난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애들 손이 닿는 위치, 정말 딱 손 닿으면 닿는 위치에 뒀고, 또 하나는 점프를 막 해야 겨우 닿을락말락한 높은 데다 뒀어요. 그랬더니 애들이 손 닿는 곳에 있는 장난감에 별 관심이 없고 저기 멀리 있는 거, 손이 안 닿는 데 있는 거기에만 관심을 엄청 두더라는 겁니다. 이 효과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, 사람은 자유롭게 살려는 의지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자유가 제한당하거나 이렇게 뭔가 억압이 되면은 거기에 반발하는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. 한마디로 내가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가 없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. 그럼 오히려 더 만지고 싶고, 또 비슷하게 엄마가 만지지 말라 그랬어. 그럼 오히려 더 만지고 싶고. 이런 게 애들 심리라는 것이죠.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.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어. 왠지 더 놀고 싶고, 대학교 때 아니면 나중에 토익 준비할 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내가 아는데, 이걸 해야 취직하는 걸 내가 아는데 근데 왠지 더 놀고 싶어져. 이런 것들 전부 다 리액턴스 이펙트입니다. 참고로 이 제한을 두는 게, 이 자유의 제한을 두는 것이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,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내부, 즉 내 스스로가 제한을 거는 거, 이 외부 내부 둘 다 이 리액턴스 이펙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식욕이나 이 먹는 거에도 리액턴스 이펙트가 적용이 될까요? 네, 됩니다. 이게 뭔가를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 거 솔직히 있잖아요. 그런데 반대도 또 돼요. 예를 들어서 뭔가를 꼭 먹어야 된다, 꼭 먹어야 된다고 하면 왠지 그게 더 먹기 싫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. 하이델버그 대학의 2015년도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꼭 먹어야 된다고 했더니 오히려 과일을 더 안 먹게 되고, 심지어는 실험이 끝나고 나서도 과일을 좀 안 먹는 기간이 생겼다고 합니다.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안 좋은 음식, 살찐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데 반대로 채소 같은 거 좀 잘 챙겨 먹으라고, 그런 거 좀 잘 먹으라고 하기도 하잖아요. 이런 경우에도 이거 다 하기가 싫어진다는 거죠. 이런 현상이 얼마나 심하면 반대로 이거를 뒤집는 다이어트법도 있을 정도예요. 그 다이어트법은 바로 직관적 식사라고 합니다. 직관적 식사에서는 뭘 먹지 말라고 하는 내 마음속 스스로의 목소리를 푸드 폴리스, 즉 음식 경찰이라고 표현합니다. 경찰이 뭔가 불법적인 거나 안 좋은 거를 못하게 막잖아요. 마찬가지로 햄버거는 나쁜 거고 아스파라거스 샐러드는 좋은 거야, 이런 식으로 어떤 음식의 선악이나 그런 걸 딱 나누는 거를 음식 경찰, 푸드 폴리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내 마음속에서 불법으로 생각했던 그 햄버거가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게 되니까, 그런 식으로 푸드 폴리스를 만들지 말고 반대로 음식의 자유, 즉 푸드 프리덤을 되찾으라는 거죠. 여러분도 자주 겪으시는 내용일 텐데, 인스타든 뭐든 삼겹살 이제 실컷 먹었으니까 이젠 꼭 운동으로 다 풀어내야지 이러면서 음식 먹는 거에 뭔가 꼭 제약을 걸거든요. 삼겹살은 나쁜 음식, 더티한 음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, 그걸 먹는 게 뭔가 꼭 죄를 짓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사실 음식에는 선악이 없습니다. 음식에는 죄가 없어요.
자, 모든 제한은 다 내가 만드는 거고요.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먹는 거에 제한을 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아까 말씀드린 리액턴스 이펙트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,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 음식을 부정적인 감정이랑 이 연결만 지어도 안 좋은 점이 오히려 생깁니다. 자, 2015년도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초콜릿 케이크를 죄책감하고 연결시킨 사람들은 음식 조절을 오히려 더 하기 힘들어하고 과식할 확률이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. 자,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이 초콜릿 케이크를 행복과 연관이 있다고 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. 자, 이것도 음식을 어떤 죄책감이랑 연관시키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만들게 되잖아요. 자, 그러면 내 자유에 제한이 생기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로 리액턴스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 리액턴스를 알게 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, 이거는 콘스탄스 대학의 2014년도 연구에 힌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해당 연구에서 M&M, 그 초콜릿 조그만 거 있죠? 그거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더니 나중에 먹는 기회가 생겼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먹었어요. 자, 그런데 M&M 그거 먹으면 별로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먹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? 이러면서 제한만, 이런 게 어떨까요? 하고 제한만 해놨더니 오히려 나중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많이 안 먹었다고 합니다. 즉, 무언가 강하게 제한을 딱 하는 것보다 제안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. 한마디로 제한 딱 잘라서 못하게 하는 것보다 제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. 첫 번째는 내가 남에게 다이어트 조언을 할 경우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방식을 내 스스로 적용할 때입니다. 일단 남에게 다이어트 조언을 하실 때 야, 이거 절대 하지 마, 이거 절대 안 돼, 자,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지 않을까? 아마도 이게 더 좋을 거야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쓱 밀어넣는 거를 권유드려요. 자, 핵심은 뭐냐?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내 자유가 없어졌다, 자,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했어, 자, 이렇게 느끼도록 은근슬쩍 유도하는 겁니다. 이렇게 딱 잘라서 제한해서 반발을 일으키지 말고 제한을 해서 슬슬 끌어와서 유도하라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나 스스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? 자, 이게 생각보다 자신들이 스스로 거는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. 자, 저건 먹으면 살쪄, 저건 먹으면 안 돼, 저건 절대 더티한 음식이야, 자,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마음을 먹고 음식을 제한을 할수록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금지된 사랑이 더더욱 강해진 것처럼 그 식욕도 점점 더 강해지면서 언젠가는 폭발하게 될 겁니다. 따라서 절대 안 된 음식, 자, 이런 거는 나누지 마시고요. 자, 어떤 음식이든 적당량만 먹어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리고 사실 실제로도 음식에는 선악이 없어요. 이 선악은 우리가 나누는 거지 음식에는 죄가 없습니다. 혈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먹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는 그 리액턴스와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, 이걸 한번 알아봤고요. 자,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한을 하지 말고 제안을 하고요. 제안을 통해서 사람을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남에게 할 때는 이게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역시 나에게 할 때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나에게 할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선악을 버리는 부분이죠. 자, 이게 왜 어렵냐면 조금만 삐끗하면 정말 무절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자,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막 정말 강하게 제한을 하다가 그렇게 참기만 하다가 입이 빵 터져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, 이제 이런 내용일 뿐이지, 자, 반대로 가서 완전히 다 놔버려서 무절제로 가서 실패해도 안 되기 때문이죠. 자, 사실은 이게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걸 오늘 한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긴 너무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직관적 식사가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직관적 식사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 번 더 다룰 거예요. 자, 그런데 오늘 정말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내 마음속에 푸드폴리스, 즉 음식을 자꾸 제한하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포만감을 느끼냐, 그리고 어느 정도면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거냐, 이 포만감과
배고픔을 찾아내서 내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,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. 푸드폴리스가 아닌 내 마음속 내면의 배고픔과 포만감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죠. 자, 이런 식으로 집중하는 대상을 바꿔서 유도해 가는 게 직관적 식사의 핵심이에요. 자,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